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301부터 31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301번째 포인트는 투자함수론의 개요입니다.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주로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가치를 투자라 한다. 투자는 총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다른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커서 단기 경기 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은 투자하여 생산합니다. 즉, 이 투자는 자본재에 구입이 되는 것이죠. 투자의 증가는 수요 측면에서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302번째 포인트는 현재 가치법입니다. 투자로부터 얻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론이 현재 가치법으로 고전학파의 투자 결정 이론이다. 고전학파는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본다.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로부터 얻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 PV가 C보다 크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PV가 C보다 작으면 투자를 감소시키며 PV와 C와 같으면 적정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전학파가 투자를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봤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자율과 투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자율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하는 식으로요. 또한 고전학파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다고 봤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303번째 포인트는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투자로부터 얻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이 같아지는 내부 수익률인 투자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론이 내부 수익률법으로 케인주의 투자 결정 이론이다. 케인즈는 투자가 기업가의 기대와 동물적 감각에 의해 결정되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고 본다. 투자의 한계 효율, 즉 내부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으면 더 많이 투자하고 작으면 더 적게 투자하고 같으면 적정 투자가 됩니다. 앞서 고전학파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투자의 양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케인즈는 개인의 동물적 감각에 의해 투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명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케인즈는 극침재기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자율이고 뭐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죠. 304번째 포인트는 신고전학파 이론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적정 자본량이 결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하여 적정 자본량이 증가하기에 투자가 증가한다고 본다. 즉,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다. 앞서 VMPL은 W라는 공식을 기억하시죠? 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었는데요. 추적 자본의 양을 구하는 공식도 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VMPK는 C이죠.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자본을 한 단위 추가 투입 시 총 수입의 증가분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기에 VMPK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로 도출됩니다. 305번째 포인트는 고전적 가속도 원리입니다. 유발 투자를 가정하여 소득 변동이나 소비 변동으로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이 고전적 가속도 원리이다. 여러분이 작은 식당을 개업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기대보다 훨씬 평이 좋아서 손님들이 계속 몰리는데 장소는 협소하다 보니 다수의 손님들을 계속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장사를 해서 소득이 좀 모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게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한 가게도 여러분에게 더 증대된 소득을 가져다 주기는 하나 몰려오는 손님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소득이 생겼을 때 가계를 확장하겠죠. 이 일련의 과정이 유발 투자입니다. 소득이 투자를 낳고 그 투자가 또 소득을 낳고 그 소득이 또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정적 가속도 원리는 이렇게 소득 투자의 식으로 투자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306번째 포인트는 신축적 가속도 원리입니다. 목표 자본량과 실제 자본량의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 신축적 가속도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생산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자본을 한 번에 사들일 수는 있을까요? 조금씩 사면서 목표 자본량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기업이 목표 자본량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신축적 가속도 원리입니다. 이게 고전적 가속도 원리보단 더 현실적이죠. 307번째 포인트는 Q 이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와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이론이 Q 이론이다. Q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분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로 Q값이 1보다 크면 투자가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가 감소한다. Q는 주식시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Q값은 비용분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보다 크면 더 투자하고 작으면 덜 투자하며 같으면 적정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8번째 포인트는 투자 수익과 비용 비교입니다. 직접 투자 수익과 비용 비교를 통해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다. 현재가치법은 객관적인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서 투자안을 평가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주관적인 내부 수익률을 이용해서 투자안을 평가하기에 전자가 후자보다 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09번째 포인트는 적정 자본량 도출과 생산량 변화입니다. 적정 자본량 도출을 통해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신고전학파 이론이고 생산량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 가속도 원리이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앞서 말한 VMPK는 C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통해 적정 자본량을 도출하고 가속도 원리는 유발 투자를 가정하여 각각 투자 이론을 전개합니다. 310번째 포인트는 주식시장입니다. 자산시장을 통해 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Q이론이다. Q이론은 주가에 반영된 미래를 고려한 투자 이론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Q이론을 연상시킬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